대법원 1997년 4월 17일 선고 96도 3376 전원합의체 판결 전도한 노태우 내란죄 판결 28 반대 의견 5.18 내란 과정에서의 내란 행위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병력의 배치 이동 행위가 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반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지만 여기에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은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 자신이 내란 행위를 한 자들에 의하여 정상적인 권능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내려진 것을 최고 통수권자의 승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내란 행위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병력의 배치 이동 등 일련의 행위가 단일한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면 대통령에게 가해진 강압 상태는 위에서 본 내란 행위 종료 시까지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일련의 폭동 과정에서 일부 병력의 배치 이동 등에 대하여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란 행위자들의 내란 행위에 의하여 대통령이 적정한 권능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적법한 승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만약 다수 의견과 같이 위 일련의 폭동 과정에서 일부 병력의 배치 이동 등이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게 되면 대통령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 자신을 강압 외포하여 폭동하려는 내란 행위자들에 대하여 그러한 무력 행사를 재가 또는 승인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였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대통령마저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내란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모르되 오로지 내란 행위자들에 의하여 대통령의 적법한 권능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내란죄로 인정하면서도 반란죄에 관한 한 내란 행위자들의 일부 병력의 배치 이동 등 행위에 대통령의 적법한 재가 또는 승인이 있었다고 한 다수 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 20 형법 제134조에 의하면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은 필요적으로 몰수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 규정 취지가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로 하여금 불법한 이득을 보유시키지 아니하려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범인이라 하더라도 불법한 이득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라면 그로부터 뇌물을 몰수 추징할 수 없으므로 제3자 뇌물수수의 경우에는 범인인 공무원이 제3자로부터 그 뇌물을 건네받아 보유한 때를 제외하고는 그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형법 제87조 군형법 제5조 2.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3. 군형법 제5조 4. 군형법 제5조 5. 형법 제20조 6. 군형법 제5조 제20조 제27조 형법 제37조 7. 군형법 제5조 형법 제37조 8. 형법 제91조 9. 형법 제91조 10. 형법 제91조 11. 형법 제91조 12. 형법 제87조 13. 형법 34조 제87조 14. 헌법 제101조 개헌법 제2조 15. 형법 제37조 제87조 16. 형법 제37조 제87조 제88조 17. 형법 제87조 18. 형법 제87조 19. 군형법 제5조 20. 형법 제130조 제134조 참조 판례 2. 대법원 1992년 5월 8일자 9198 결정 0199 2151 대법원 1996년 4월 9일 선고 고운우일 1405 판결 019964 1442 5217 대법원 1980년 5월 20일 선고 80도 306 전원합의체 판결 전원합의체 판례집 형이 49 5 대법원 1988년 2월 23일 선고 87도 2358 판결 019888 623 14개법원 1964년 7월 21일자 64초 3제정 집시 다시 형이 대법원 1979년 12월 7일자 79초 70 제정 019880 12379 대법원 1980년 8월 26일 선고 80도 1278 판결 019880 13136 대법원 1981년 4월 28일 선고 81도 874 판결 019881 13930 대법원 1982년 9월 14일 선고 82도 1847 판결 019882 1034 피고인 A 외 16인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B 외 15인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6년 12월 16일 선고 96-5189 판결 주문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의 각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A, O, C, D, P, G, H, I, L, M, N에 대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E, F의 상고 후 구금일수 중 100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Q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상고 이후 피고인 C의 변호인 I의 보충 상고 이유는 위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및 검사의 상고 이유를 아래와 같은 순서로 나누어 항목별로 판단한다. 아래 제1장 이른바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등 사건의 공통된 부분 1. 이 사건 군사반란과 내란의 처벌 문제 2.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 등 가 5.18 특별법 제2조의 위헌 여부 및 공소시효 완성 여부 나 헌법재판소 1996년 2월 16일 선고 규류컨 가이 규류컨 마7일 3 결정의 유효 여부 3. 공소권 남용 여부 제2장 이른바 12.12 군사반란 사건 부분 1. 피고인 C, D, E, F, G, H,
JK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S 육군 참모총장 체포의 불법성. 나. 대통령에 대한 강압. 따. 병력 동원의 불법성. 야. 지휘부의 설치 운영. 마. 반란의 모해 등. 바. 명령복 종행위의 위법성 및 책임성. 이.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지휘관계엄 지역 수소 이탈 및 불법 진퇴의 점. 나. 초병 살해, 상관 살해 미수, 살인의 점. 따. 피고인 피해 반란의 점. 제3장 이른바 5.18 내란 등 사건 부분. 1. 피고인 C, D, G, H, I, L, M, N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국헌문란의 목적. 나. 폭동성. 따. 내란의 모의와 실행행위 가담. 야. 내란 목적 살인. 마. 내란죄의 종류 시기. 바. 군사반란. 자. 위법성 조각 사유 등. 이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광주교도소의 방어 부분과 관련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의 점. 나. 자위권 발동과 관련한 내란 목적 살인의 점. 따. 반란의 점. 야. 불법 진퇴의 점. 제4장 뇌물 사건 부분. 1. 피고인 N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나. 피고인 O. 제5장 피고인 Q 부분. 제6장 결론. 제7장 소수의견. 1. 이 사건 군사반란 및 내란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대법관 박만호의 반대 의견. 2. 5.18 특별법의 위헌 여부와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신성택의 반대 의견. 3. 피고인 P에 대한 판단 부분에 관한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지창권, 대법관 윤훈, 대법관 이임수, 대법관 송진훈의 반대 의견. 4. 대법관 이웅의 반대 의견. 4. 지휘관 수소 이탈 불법 진퇴의 반란죄 흡수 여부에 관하여 나 5.18 관련 반란죄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 제1장 이른바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등 사건의 공통된 부분. 1. 이 사건 군사반란과 내란의 가벌성에 관한 피고인 C, D, E, F, G, H, I, J, K, N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이 사건 피고인 A 등에 대한 공소사실이 반란과 내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그러한 반란과 내란의 과정을 거쳐 확고히 정권을 장악하고 헌법 개정 절차 등을 통하여 구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하는 데에 성공하였으니 피고인들의 행위를 새로운 법질서 아래에서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생각건대 우리나라는 재헌헌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 이념 및 기본 원리로 하는 헌법질서를 수립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친 헌법 개정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한결같이 위 헌법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여 오고 있는 터이므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그 내세우는 바와 같이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하였음을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 등이 이 사건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다음 헌법을 개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 피고인 어가 대통령에 선출되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행하였고 다시 그 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을 개정하고 그 개정된 헌법현행 헌법에 따라 피고인 O가 대통령에 선출되어 그 임기를 마치는 등 그동안에 있었던 일련의 사실에 비추어 마치 피고인들이 새로운 법질서를 형성하였고 나아가 피고인들의 기왕의 행위에 대하여 이를 처벌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국민의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보일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국회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야 헌정질서 파괴 범죄 특례법이라 한다고 바로 그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군사반란과 내란 행위를 단죄하기 위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야 5.18 특별법이라고 한다를 제정하였으며 헌법재판소는 5.18 특별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헌법 개정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를 불문에 붙이기로 하는 어떠한 명시적인 합의도 이루어진 바가 없었으므로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진 이상 피고인들은 그들의 정권 장악에도 불구하고 결코 새로운 법질서의 수립이라는 이유나 국민의 합의를 내세워 그 형사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원심 판결의 이유설 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군사반란과 내란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외 또는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하여는 대법관 박만호의 반대 의견이 있다. 제7장 1참조 2. 공소시효의 완성 등
가 5.18 특별법 제2조가 위헌이므로 적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인 C, D, G, H, I, N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5.18 특별법 제2조는 그 제1항에서 그 적용 대상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라고 특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범죄는 위법률 조항의 시행 당시 이미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그 적용 대상이 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인데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1996년 2월 16일 선고 규律헌가이 96헌마7 13 사건에서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합헌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군사반란에 관한 범죄, 내란에 관한 범죄 및 내란 목적살인죄, 야이 사건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한다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하였고 이들은 헌정질서 파괴범죄 특례법 제2조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또는 군형법 제2편 제1장 반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518 특별법 제2조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범죄임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률 조항을 그 시행 당시 이미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5.18 특별법 제2조는 그 적용 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1993년 2월 24까지 그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하여는 1993년 2월 25일부터 그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헌정질서 파괴범죄는 모두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그 공소시효의 기간이 15년이고 그중 이른바 12.12 군사반란에 관련된 부분의 공소는 1996년 2월 28일에 이른바 5.18 내란에 관련된 부분의 공소는 1996년 1월 23일과 1996년 2월 7일에 각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모두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이 점에 관한 원심 판결의 이유설시 중위 피고인들의 내란에 관한 범죄의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위 피고인들의 나머지 범죄의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하여는 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신성택의 반대 의견이 있다. 제7장이 참조 나 헌법재판소 1996년 2월 16일 선고 96헌가일 96헌마7 13결정이 무효라는 피고인 C, G, H의 변호인 T의 주장에 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5.18 특별법 제2조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범죄인 이른바 공직자 숙정 등의 조치에 관여하였던 사람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 합헌이라고 한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처권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당연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이라는 피고인 C, G, H의 변호인 T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최초에 이 사건 군사반란과 내란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가 그 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새로운 범죄 혐의가 나타나거나 또는 국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으로 사정이 변경되자 수사를 제기하여 그 수사 결과에 터잡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검사의 위와 같은 공소 제기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